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국가나 권력 같은 개념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담론과 언어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녕. 얘는 뽀뽀예요. 오늘은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로 수업 준비를 해봤고요. 챕터는 챕터 10이고 Post Structuralism, 포스트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구조주의라는 걸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구조주의가 무엇인지도 좀 가져와 봤어요.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서 구조주의가 무엇인지, 포스트 구조주의는 구조주의를 어떻게 비판하고 새로 생겨난 개념의 국제관계 이론인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는 고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단어의 의미가 진짜일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언어의 의미는 고정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구조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구조주의는 세상의 모든 개념과 의미는 일정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구조주의의 대표 학자 소시르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언어를 분석하면서 모든 언어가 기표, 소리와 문자, 그리고 기의, 의미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기표는 signifier이라고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의는 signified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표현을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개념이에요.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기표는 어떤 단어죠. 예를 들어 연필이라는 단어예요. 기의는 그 개념이죠. 연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연필이라는 단어가 기표고요. 기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필이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이 연필의 개념과 일치하느냐라는 본질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가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의미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연필으로 부르기로 했어 라고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표와 기의는 일치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구조주의의 핵심 개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항 대립입니다. 항상 어떤 것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대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이라는 개념은 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구조주의에서는 의미가 이러한 고정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거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절대적인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스트 구조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연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를 연필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냐? 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연필이었냐? 이거라는 거죠. 이걸 지우개라고 부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연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한 개념이 포스트 구조주의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포스트 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핵심 전제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언어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삐빅 아니에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 아니죠.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불안정하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리다라는 학자가 말을 했어요.
포스트 구조주의의 핵심 개념 1입니다. 기표와 기의는 고정되지 않았다. 즉, 이 연필이라고 말하는 것과 이 연필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포스트 구조주의의 대표학자인 자크 데리다는 단어와 의미가 절대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의미는 맥락과 시대에 따라 바뀌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미는 계속 미뤄지고 절대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데리다는 차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언어는 완벽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포스트 구조주의 핵심 개념 두 번째를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은 푸코라는 학자입니다. 진리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미셸 푸코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시대와 권력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변한다. 17세기는 광인은 예를 들어 비정상이므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 해서 감금을 시켰고요. 18세기는 산업혁명으로 노동력이 필요해져서 정신병원을 만들어 치료 후에 노동자를 활용했고요. 현대에는 정신질환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 계속 변한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포스트 구조주의의 학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바로 여기서 데리다의 해체, deconstruction 개념이 등장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 핵심 개념 세 번째인데요. 진짜는 없다. 여러분, 진짜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걸까요? 데리다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조차 무의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구조주의의 언어와 의미는 안정적이고 구조화되어 있고요. 이항 대립은 개념은 반대 개념과의 차이로 정의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죠. 반면에 포스트 구조주의는 언어와 의미는 불안정하며 계속 변화한다. 이항 대립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한다. 즉, 포스트 구조주의는 기존의 고정된 진리를 해체하고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의미는 고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언어의 의미는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진리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개념들, 예를 들어 국가, 정상, 비정상, 선, 악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개념이 정말 고정된 진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포스트 구조주의는 기존의 고정된 구조와 이항 대립을 해체하고 의미와 권력 구조의 다양성과 병동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현상과 인간 존재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이해를 추구할 수 있죠. 포스트 구조주의는 문학, 철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해석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현대 학문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국가나 권력 같은 개념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담론과 언어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 권력, 안보 같은 개념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권력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포스트 구조주의의 핵심 주장이죠. 국가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요. 국가는 기본 단위이며 국가는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담론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국가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라는 예시를 들면 좋겠네요. 국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적 국가 시스템, 즉 주권국가 체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봉건제, 제국, 부족사회 등 다양한 정치 구조가 존재했죠. 즉, 국가라는 개념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국가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는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국가 정체성도 사회적,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구성된 것입니다. 국경이 바뀌면 정체성도 바뀌죠. 즉, 국가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포스트 구조주의의 핵심 개념 두 번째인데요. 기존 국제관계 이론은, 특히 현실주의 이론은 권력을 군사력, 경제력 등 측정할 수 있는 실체적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포스트 구조주의는 권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언어와 담론을 통해 작동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와의 전쟁 담론이 있는데요.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테러의 정의는 명확할까요? 누가 테러리스트인지 어떤 행동이 테러인지 알 수 있나요? 미국이 특정 국가, 예를 들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겠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는 순간 국제사회는 그 나라를 악의 축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담론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포스트 구조주의 핵심 개념 세 번째인데요. 안보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안보가 최우선 목표이며 이는 군사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보죠. 하지만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는 안보는 시대와 권력 관계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환경 문제도 안보 문제인가? 과거에는 안보하면 군사적 위협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도 안보 문제로 간주가 됩니다. 즉, 안보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국제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 구조적 현실주의는 국가와 권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포스트 구조주의는 국가, 권력, 안보 같은 개념들이 담론과 언어 속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들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국가, 권력, 안보 같은 개념이 정말 절대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국제관계 이론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